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코베케의 김두경 회장님과 지난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성남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그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고 그랬는데요. 대충 이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가 2월 26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해서 저희 아들이 3월 4일 날 백신을 접종하고 10시간 만에 사지마비로 부작용을 앓고 있어 제가 5월 4일에 부작용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백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들기 시작했고. 이 작년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10월 6일 국정감사에 저희 피해자들을 10명을 초대해서 각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반영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는 그 단체를,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해서 지금까지 11월 달부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모제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어왔고요. 독립 문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정부청사, 그리고 지금은 분향소를 설치해서 청계천 광장 분향소에서 지금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또 전번 주부터는 격주로 해서 서울역에서부터 전쟁기념관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가두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저희는 사망자 유가족 단 한 분, 그리고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단 한 분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1254분이 계십니다. 1254명이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 코베케에 예.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각각 지역마다 다 활동 범위나 방향 또 그 아젠다가 다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신 피해자 부작용 환자들과 사망자들은 제각기 틀리나 단체는 코베케 이름 하나로 지금 단결하고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는 생계가 막막해서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또 본인이 피해자고 또 자식이, 부모가 피해자에서 간병의 생활고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여기 내용의 기존 심의 내용을 전면 무효화하고 한국형 인과성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주시고, 더불어 지금 현재 1254명 이제 실질적인 직접적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겠죠. 그러면 일가족의 2명 정도 보면은 약 한 700~800명 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한국형 인과성과 전면 무효, 기존 심의 내용. 심의 내용 전면 무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어떻게 심의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혀 회의록 공개에서도 비공개고 인과성 없다는 것을 종이 한 장으로 국민들에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WHO에서 인정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 내기 위한 어떠한 그 심의가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하면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부분의 부작용이라고 하고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정부에서 이야기해 준다면 저희는 집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꾸 의욕적으로 전문적인 심의위원도 아닌 상태에서 심의위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인과성이 없다라고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지도 않고 아니오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신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인과성을 무효하고 새로 심의해 달라는 말씀이고, 계속 똑같은 기관에서 평가하고 똑같은 기관에서 이의 제기를 받고 똑같은 기관에서 다시 제2차의 이의를 심사한다고 한들 그게 바뀔 리는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예.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종이 한 장 달랑 써서 인과성이 없다, 이런 판정적인 종이 한 장, 그러니까 문서겠죠, 뭐 서류겠죠, 예를 들면 뭐 사망 진단서, 그러니까 진단서 내용이겠죠. 네네. 그러면은 그 종이 자체에 어디서 발행했다는 발행처는 있었죠. 그게 질병청이 아닙니다. 질병청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질병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날라오고 있어요. 그걸 질병청에서 심의한 내용을. 자, 보건소라 그러면은 자기가 상주하고 있는 관내 보건소입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인과성 여부를 따지려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가 지정한 병원이라든가 국가 공인기관 같은 데에 뭐 이렇게 지정된 데는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전혀 저희- 그런 데 없이 본인 스스로가 병원을 찾아가서 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뭐 사망이면 사망, 인과성 유무에 대한 그 판정 결과표를 받아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격분하고 더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리고 병원 주치의가 백신과의 인과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전문의가 하고, 그리고 국가수 부검의가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질병청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아는 의사와 전문의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는 안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국민은 아무 데서나 가서 치료를 하게 하고, 심지어는 콜센터 하나 1339 만들어 놓고 받지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밭에서 사망하고 집에서 사망하고 의원실에서 사망하고 기다리다 응급실에서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질병청 자체에서 전문성이 없다. 그 의사들이 소견서를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피해자 중에 그런 소견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또한 아들이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소견서를 다 네.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료가 불충분하답니다. 어떤 자료? 아니, 그러니까 해봐야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문의들이 석사, 박사, 심지어는 아산병원에 내일 8월 달이면 정년퇴직하는 그 교수님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병청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자료 불충분한 거에 대해서 제가 건축 일을 하고 가정의 평화만 생각하고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그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정성 평가위원회라는 게 지금 조직돼 있다 그랬죠. 이게 그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한 평가위원회죠.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은 안정성 평가위원회에서
뭐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안정성평가위원회가 백신이라는 거에 대한 안정성입니까? 백신을 맞고 났을 적에 인과성에 대한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질병관리청과의 면담을 정은경 질병청장과 2번이나 했습니다. 3번 갔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차기 질병청장하고 면담하라고 하면서 퇴임은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지자체에서 폭넓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심의에서 대략적인 인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서 질병관리청 안정성평가위원회로 올라가서, 그 안정성평가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들로 이루어진 15명의 그 평가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들이 최종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사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아과 의사가 지금 원장으로 맡고 있고, 그리고 원장이요? 예. 여기 그 안정성평가위원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누군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해서 그러면 피해자나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입회시켜서 회의를 진행을 형평성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줘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전문의나 변호사 한두 사람쯤은 입회를 시켜서 투명성 있게 심의를 해다고, 그리고 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